네, 이번에는 새로운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IT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IT 칼럼니스트 이호훈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최신 IT 트렌드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올해에도 굉장히 많은 스마트폰들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네.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많은 스마트폰들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14년에 출시된 스마트폰들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더 이상 어떤 기능이 추가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스마트폰 기능들이 나왔잖아요. 네. 내년에 나올 스마트폰은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될까요? 일단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QHD, 그러니까 초고해상도 스마트폰들의 등장이고요. 두 번째는 생체 인식 기술이 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나 옥타코어 등 어떤 새로운 하드웨어가 대중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마 가장 흥미로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드웨어나 OS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변화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QHD라고 해주셨어요. 이건 네. 어느 정도의 해상도를 말하나요? 예, 현재 대부분의 고급형 스마트폰들 같은 경우에는 그 풀 HD급, 그러니까 가로 1920, 세로 1280 픽셀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 정도만 돼도 그 눈으로 봤을 때는 픽셀이 있는지 없는지 그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가로 2560, 세로 1440 픽셀 해상도의 화면을 보여줍니다. 기존 HD급 해상도와 비교하면 약 4배 선명해지는 그 정도의 화면인데요. 네. 그래서 이름도 쿼드 하이 데피니션의 머리 글자를 따서 QHD라고 부르는 거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화면 4개를 동시에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개발은 거의 다 끝난 상태이고요. 네. 내년 초에 열리는 MWC 2014 전시회에서 아마 처음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사실 사람의 눈으로는 화질 차이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스마트폰의 화질이 좋아졌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스마트폰에서 이런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일단은 해상도가 높을수록 본체에서 좀 처리해야 될 그런 데이터도 좀 많아지고요. 배터리 사용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하지만 그만큼 장점도 분명한 편입니다. 우선 고화질 영화를 볼 때 좋습니다. 그리고 PC 화면 형식의 웹페이지를 확대해서 본다거나 할 때도 좀 더 선명해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해상도별로 글자를 확대해서 비교한 사진인데요. 네. QHD 해상도의 화면은 글자를 확대해도 거의 깨지지 않는 종이랑 비슷한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장은 이런 기술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선보일 것 같고요. 본격적인 보급은 한 2014년 하반기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QHD 해상도 정말 어마어마한 예. 고화질 해상도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화질이 좋아질수록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많이 부담스럽죠. 예,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야겠네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생체인식 기술이 활성화될 거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올해 애플이 내놓은 지문 인식 기술, 그러니까 터치 아이디가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은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처럼 내년에는 지문이나 홍채를 인식할 보안 기술이 스마트폰에 많이 탑재될 그런 전망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생체 인식 기술은 꾸준히 연구되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문과 홍채를 이용한 그 인식이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 사람의 신체를 이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요. 터치 아이디가 성공하면서 보다 자연스럽게 이런 생체 인식 기술이 받아들여질 여건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보안 기술이 일상화되면 모바일 결제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거부감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숙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시대가 이제는 코앞에 다가온 것 같은데요. 좀 아까 그 하드웨어의 발전도 기대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등장하고 스마트폰의 어떤 킬러 콘텐츠로 게임이랑 동영상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높은 사양의 하드웨어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옥타코어, 그러니까 8개의 코어를 동시에 구동할 수 있는 스마트폰들이 이미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보다도 기대되는 것은 역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활용입니다.
이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스마트폰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휘어져 있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특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장점을 활용해서 3면, 그러니까 옆면까지 모두 디스플레이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기대되는 것은 3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입니다. 옆면까지 활용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과는 다른 좀 새로운 활용법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것만도 충분히 흥미로운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기존의 스마트폰과는 완전히 다른 운영 체제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들은 대부분 애플의 iOS나 아니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채택한 스마트폰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네. 다른 OS를 채택한 그런 스마트폰이 등장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와 인텔이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타이젠 OS입니다.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는 오픈소스 모바일 운영체제로 보호형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스마트 기기에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태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개발자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아서 약간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노키아에서 버림받은 미고 OS를 계승한 그 욜라라는 회사에서 만든 셀피시 OS를 탑재한 스마트폰도 막 공개가 된 그런 상황인데요. 안드로이드 OS와 호환이 되는 새로운 OS를 탑재한 그런 스마트폰입니다. 네. 제스처 기반의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엔 러시아에서 만든 스마트폰인데요. 전자잉크를 이용한 듀얼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스마트폰 요타 역시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쪽에는 4.3인치 LCD를 달고 있고요. 반대쪽에는 4.3인치의 전자잉크를 얹은 이런 양면 디스플레이를 가진 스마트폰인데요. 네. 전자잉크 화면은 항상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일이 스마트폰을 켤 필요가 없이 메시지나 어떤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지금까지도 굉장히 놀라운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들이 많이 나왔는데 내년에는 더욱더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기대되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